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백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. 네,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. 꽃이 아직 많이 핀 것 같진 않지만 봄 햇볕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기도 하고, 지난주인가요? 제 친구가 이제 서울에서 좀 내려와가지고 잠깐 이제 고향에 와서 이제 산책을 이제 좀 같이 하는데, 여기는 이제 오송제라고 해서 그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전주에 이제 조그만한 저수지인데, 그렇게 많이 조그만한 데는 뭐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잘 보존되고 있는 되게 괜찮은 산책로 같아서 여러분들과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, 전주 동물원이랑 그 호성동에 좀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고, 여기서 걸어서 이렇게 좀 이제 근처에다 차 놓고 걸어 들어와서 이제 산책을 쭉 하는데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산책하면서 얘기도 하고 경치를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어떤 힐링을 주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기 이제 산책을 하다가 신기한 광경을 봤는데, 어떤 시민이 이렇게 건빵을 던지고 있었는데, 그래서 보니까 와, 이게 뭔가 했더니 붕어라고 하더라고요, 어떤 할아버지가. 그리고 붕어가 뭐 이거 양식장도 아닌데 이렇게 건빵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면서 이 먹이를 먹기 위한 뭔가 쟁탈전인지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되게 재밌고 신기했어요. 그래서 제 사진으로도 이제 한번 남겨봤는데, 다 비슷한 종류의 그냥 물고기 사이즈만 있는가 했더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의 한 20배 정도 되는 큰 잉어라고 하더라고요. 그거는 걔가 와서 이렇게 이제 거의 왕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이거를 먹으려고 이렇게 오는 것 같았는데, 참 재미있는 신기한 풍경이었던 것 같습니다. 동네 아이들도 와서 이렇게 막 보고 했던 것 같고, 저도 다음에는 저희 아이들도 과자를 조금 챙겨가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, 보통은 요즘에 아쿠아리움을 많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좀 인위적이잖아요. 이게 이 저수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, 아무튼 사람이 만들긴 했겠지만 이 시커먼 물고기들이, 한국의 이 민물고기들이 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. 저는 다 뭐 베스 같은 외래종들이 침범해서 토종 어종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있는 모습이 되게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. 아쿠아리움에 가지 않고 관상용 그런 거, 금붕어 그런 것만 보지 않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연에서 산책하다가 이렇게 물고기를 보니까 반갑고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캄캄하죠. 제가 전기 문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, 전기가 잘 돌아가면은 전기의 어떤 불편함을 잘 모르고 하는데,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저도 바빠지는 것을 느끼고 또 많이 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건물인데, 이제 누전이 돼서 전등 차단기가 이제 다 내려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. 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일단은 여기는 점검구 통로가 있긴 했지만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일일이 찾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렇게 이제 사각 그 LED 등도 있었고,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통로로랑 이렇게 이제 가면은 이제 사무실 같은 게 있었고, 그 사무실의 전등이랑은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그 사무실의 전등은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, 문제는 공용 전등 쪽 부분이 누전이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지금 제가 갔을 때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, 당연한 거겠지만 일반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이라면은 전선이, 전등 같은 경우는 천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. 천장 쪽으로 올라가고, 이제 이 전열이 R로 시작하죠. 전등은 L로 시작하고 전열 라인은 R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바닥으로 보통 가는 모습들을 보통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근데 이 차단기가 내려가는 게 이제 문제였었고, 절연을 재보니까 절연 상태가 안 좋았죠. 지금 절연장을 측정해 보겠습니다. 손이 제가 하나가 없는 관계로 지금 전등 차단, 누전 차단기가 이제 이건데 내려가는 상태고, 지금 클램프 접지는 이쪽에다가 물리고, 얘 스틱으로 이제
절연 저항 체크할 곳을 얘를 이제 찍어서 하는 건데,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손이 이렇게 계속 못 쓸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거를 넣는 방법이, 이렇게 이걸 스위치를 제끼고 하면은 지금 절연전개가 0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누전이 된다는 거죠. 그 넓은 복도등이 꽤 컸어요. 여기가 이제 그래도 면적이 좀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죠. 이거 최소한 천장 올라가서 분기하고 이래저래 하면은 한 3-4시간은 그냥 갈 것 같은데, 이제 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뭐 사다리가 없어서 이제 제가 사다리도 이제 빌려 와가지고 해갔는데, 도무지 이거 엄두가 안 나더라고. 이게 그럴 때는 이제 생각을 해야 돼. 이제 과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. 뭐 제가 수백 건 이상의 이제 누전을 이제 처리하면서 저도 이제 뭐 배운 부분도 있지만, 결국에는 자기가 체감을 하면서 해야 누전도 빨리 잡는 실력이 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옛날에 젊을 때 저도 이제 일한 지 거의 한 10년이 돼가니까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하루에 누전 막 여러 건도 그냥 처리하고 이렇게 했는데, 이제 천장도 막 올라다니고 이렇게 막 했었는데, 요즘에 이제 저도 몸도 사리기도 하고 그런가 좀 지혜롭게 누전을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괜히 힘쓸 필요가 없다. 근데 뭐 이도저도 아니면은 결국엔 원리 원칙대로 누전을 이제 잡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. 지금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고, 이쪽으로 이제 돌아서 여기 가면은 이 벽 뒤에 이제 분전반이 아까 있었어요. 분전반이 있고, 이제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제 도면을 잘 보고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고 이렇게 하지만, 여기도 도면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, 도면보다도 확실히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고 배우면서 자라서 그러는지 제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전등이 이렇게 가가지고, 다행이었던 거는 그래도 한 2군데 정도로는 여기가 크게 나뉘어 있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뒤쪽으로는 등이 켜져 있었고, 얘는 이쪽이랑 이쪽 측면 복도, 이쪽으로 이제 뒤로 나가서랑 있는 복도 쪽, 크게 3군데 정도로 나뉘었는데, 어찌됐든 이 전원선이 이렇게 가서 분기를 해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그래서 천상 이제 뜯어서 가려면은 여기 점검구 들어가서 이쪽을 이제 분기되는 곳을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찾아 나가는 게 필요했던 겁니다. 저는 이게 누전을 잡아가는 과정이 그런 생각을 들어요. 누전도 약간 수사하는 그런 기분으로 잡아가면은 좀 재미가 있다. 처음에 일 배울 때 뭐냐면은, 과연 어떤 비가 좀 왔었다랄지 뭐 누수가 있었다랄지 그런 사전 조사를 이제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. 그냥 멀쩡하게 있다가 차단기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 드물고, 보통 비가 새거나 어떤 물의 영향 때문에 누전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 비가 때쯤에 좀 왔었던 것 같기도 해서 바깥쪽이 조금 의심이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깥쪽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전등 켜는 거랑 보니까 차단기가 내려 있으니까 여기도 지금 등이 이제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. 점검구는 여기 있었는데, 그래도 요즘 좀 신식 건물이면은 올라갈 수는 있어요. 근데 올라가서 하중을 잘 받는 대로 조심히 잘 걸어 다녀야 되지, 그냥 힘 없는데 이렇게 밟으면은 이거 그냥 주저앉습니다. 이건 등기구를 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, 이런 거 시스템 에어컨도 천장 있다마는 절대 못 달아요. 다 앙카 이렇게 박아가지고 달대 볼트라고 했던가요?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얘네들도 고정이 천장에 돼 있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점검구를 열고까지 들어가는 거는 이건 진짜 힘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, 저도 막 이렇게 그냥 오픈돼 있고 쉽게 이렇게 열고 다니고 하는 데면은 열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하는데, 점검구 들어가서 할 거면은 어둡고 깜깜하고 거기서 작업 힘듭니다. 이거 그거 접속부 이렇게 사각 박스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.
저도 좀 늦게 발견한 거를 여기 이제 건물 관리하는 직원분이 계셨는데 이쪽에 뭔가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. 이게. 아 이거다. 이건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. 그리고 마침 잘 보였어요. 예. 물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나무 색깔이 좀 변하는 이게 데크 졌잖아요. 이게 데크로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렇게 데크로 이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직원분한테도 잘 보였어가지고 이쪽을 가봤습니다. 물이 이렇게 이제 떨어진 흔적이 보였고 아 얘가 이렇게 있고 이 보니까 여기가 이제 약간 좀 특수한 소재던데 그 약간 콘크리트 색깔의 외벽을 이렇게 붙이는 타일 형식의 그런 적이었는데 약간 종이 재질 같기도 했고 아무튼 젖은 흔적들이 이렇게 좀 보이더라고요. 아 이게 빗물이 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갔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 절연 저항계죠. 절연 저항계로 그 접지 부스에다가 물리고 절연 저항을 쟀습니다. 영상으로도 있으니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. 그래도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어서 뭐 분전반 상태랑 깔끔하고 좋았죠. 근데 이제 뭐 한 2년, 3년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보통 대응을 하죠. 이제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은 되도록 하자부수 쪽으로 빨리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게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등기구였는데 물방울이 좀씩 보이는 게 있더라고 이게. 이건 뭐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. 그러면서 점검구 들어가서 안 하길 진짜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. 만약에 점검구 들어가서 했으면은 진짜 한 3시간 4시간은 그냥 가거든요. 근데 이날 이렇게 알아보고 좀 찾아보고 절연장 측정해서 30분이 채 안 걸렸어요. 다 조치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. 그래서 이거를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. 여기를 한번 이제 열어볼게요. 지금 여기 보니까 자 물방울이 이렇게 좀 뽀송뽀송하게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기판에 물들이 지금 흥건하게 있는 게 보였고 이거 탭 돌리면서 빼는데 이미 거기에 한 바가지 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물 맞으면 안 되니까 띄어가지고 분리를 해내고 얘도 등기구도 띄었죠. 당연히 뭐 차단기는 내려가 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 누전이 됐어서 당연히 차단기가 내려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바로 작업에 투입하면 안 되고 항상 차단기가 잘 내려져 있는지 전등 켜도 안 켜지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하셔야 되고 제가 이거 전선을 이제 잘 자르면서 이제 분리를 해냈죠. 분리해서 띄어내니까 여기 뒤에도 물이 한가득 이렇게 있었습니다. 이런 거는 띄어내는 게 일단은 필요해요. 중요해요. 왜냐면은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은 고장이 어디서 났는지 제가 좋은 경험을 여기 전기 쪽으로 오기 전에 품질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. 이게 얘네들은 이미 이제 설치가 이렇게 돼 있었지만 이 불량과 이 양품을 분리하는 게 품질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이게 왜냐면은 불량이 양품에 섞여 있으면은 이 불량의 범위가 너무 큰 거예요. 이게 그래서 이게 잘못 이제 필드 고객들한테까지 가면은 이제 나중에 그 품질 소송 비용도 더 크게 들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띄어내버려요. 그냥 외관이고 뭐고 바로 뭐 조치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만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원인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기 전에는 그냥 띄어놓는 게 더 좋다라는 말을 해드립니다. 왜냐면은 지금 뭐 어디 실링을 해서 방수 작업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제가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. 그래서 항상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기 일단 고치고 쓰고 여기에서 비가 안 새는지가 이제 딱 정해지고 나서야 해주는 게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는 이제 접지까지도 이제
전등으로도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게 이제 법으로 이제 돼서 그런지 접지도 이제 잘 나와 있고, 이제 하얀 선 검정선이 두 가닥 선이어서 이렇게 나와서 따로따로 이제 테이핑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묶어줘서 이렇게 올려줬어요. 얘들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전선을 구부려 놓지 않고 그냥 펴놓는다면은 얘네들이 비가 많이 쏟아지거나 할 때 어떻게 될까요? 서로 또 단락이 될 수도 있고 하겠죠. 얘네들이 붙어가지고 물로 연결된다면 비가 이렇게 흘러들 거 아니에요. 이 전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제대로 하고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좀 해놔요. 왜냐면은 비가 이렇게 와서 또 흘러내릴 때 또 흘러내릴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, 제가 봤을 때는 이쪽 타고도 들어왔을 것 같고, 이쪽을 아마 타고 이제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전선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. 물이 이렇게 와서 떨어지더라도 얘를 구부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? 물이 올라갈까요? 이렇게 타고 올라가진 못하겠죠. 중력 때문에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비가 왔을 때 전등이 켜진다 하더라도 영향이 없겠죠. 피복을 따라서 밑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. 이런 그 세밀함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재발 방지가 되는 것입니다. 전기 일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. 막 쥐들이 선 갉아먹고 막 그런 것도 제가 처리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쥐들이 갉아먹고 막 쥐 감전돼서 죽고 그런 것들을 제 영상에 올리면은 이게 좀 약간 너무 혐오성 그런 거 될까 봐서 제가 그런 거는 잘 올리진 않는데, 그런 부분들 뭐 여러 제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고, 그래서 이 쥐들이 어떻게 전선을 타고 다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한다니까요 제가. 그리고 예전에는 뭐 좀 새는 얘기지만 까치가 지락사고 MF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책임분계점 거기가 떨어진 적도 있었고, 전기 사고는 참 다양한 데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, 그런 어떤 현상이나 그 원인들 원리들을 잘 찾아내면서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크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부려 두면은 물이 이제 안 들어가고 하니까 일단 조치는 취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고,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쟤 왜 그러냐 이렇게 누가 뭐 그러면은 저기 누전돼서 그런 거고, 이제 그때 이후부터는 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게. 전기 안전관리자가 여기서 누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수리할 때까지는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이제 건물주든 이거 뭐 연결된 기관이든지 간에 해결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하게끔 하는 게 좋은 거지, 그냥 계속 붙여놓으면은 여기가 누전이 됐었던 데인지 전기적으로는 분리를 해도 얘가 또 그대로 만약에 지저분해서 달아놓는다 치면은 어떻게 되죠? 물이 아까 전처럼 그 등기구 안에 이렇게 또 차오르면서 결국엔 또 누전 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띄어놔서 마감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나중에 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누전만큼 어려운 게 전 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누수도 잘 원인을 해결하고 해야 하는데, 그게 이제 일단 쉽지 않으니까 누수가 되더라도 안전하게끔 처리하는 게 필요한 거죠. 예, 일단 누전을 이제 전등을 분리하고 마감 처리한 다음에 절연장 찍어 보겠습니다. 지금 철 같은 데 대면은 0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죠. 도통이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 해보면은 보니까 뭐 10메가옴 정도로 이제 잘 나오네요. 이제 누전이 처리가 잘 됐습니다. 오늘 이제 전등 누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, 항상 뭐 누군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너무 빨리 누전 잡아주지 마라. 그럼 누전이 너무 쉽게 처리하는 줄 안다.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좀 해줬던 것 같은데, 저는 그냥 제 인생에서 그냥 제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한테 보이는 원인이 이제 발견되면은 그냥 좀 빨리 처리하고 그 현장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
여기는 이제 아까 전에는 이제 초반 부분에 보였던 공원은 저희 집 앞에 쪽에 있는 데고, 이쪽은 이제 저쪽에 저희 뒤쪽에 있는 좀 큰 공원인데, 제가 이제 올해 첫 라이딩을 저번 주인가 이제 했었거든요. 약간 춥긴 했었는데 저를 좀 반겨주는, 제가 한 10시 11시쯤에 탔었는데 네. 이렇게 달이 있더라고. 이게 달이 떠가지고 제가 이제 카메라가 좀 좋아졌으니까 줌을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하니까 달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잡혀서 사진이 찍어지더라고.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초승달이 딱 밑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, 해가 이제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, 마침 이제 춥고 날씨가 이제 청명하니까 이게 잘 보이더라고. 그래서 찍으니까 참 경치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벚꽃도 좀 있으면 이제 핀다고 하고, 이제 개나리 꽃도 이제 피게 될 것 같고 하는데,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. 봄이 오면 또 여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겨울도 이렇게 오고 할 건데, 이제 또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건강 관리도 잘 하고 장비가 안전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, 몸 관리도 잘 하시고,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스트레스 관리나 정신적인 관리도 잘 해줘야 몸도 건강하게 지내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환절기인데 여러분들 몸 건강히 지내시고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백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